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 서울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여당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진교훈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구도로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전원책의 훈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대표가 나서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하고도 서로 판단이 돼가지고 필요하면 전화도 주고받고, 시장하고도 서로 수시로 만나자 그러고 전화도 주고받고, 또 집권당이 아무래도 정책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관심을 끈 적이 또 있었을까요? 자,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좀 어느 후보가 어느 당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예, 글쎄요.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투표율이 높지 않을 테니까. 지난번 전주 투표율이 26.8%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30%도 되지 않는 투표율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경우에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른다. 그리고 김태우 후보는 앞에 구청장이 한번 당선이 됐던 분이고, 그렇죠. 아마 지지를 받았던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선거가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총선이 바로 밑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민주당은 시작할 때부터 폭정이라는 단어를 내세웁니다. 이 정부는 지금 폭정을 하고 있다. 네. 이 폭정을 멈추게 하자. 일개 자치단체장 선거에,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이겨서 폭정이 있다면 폭정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폭정을 멈추게 하자. 이런 이제 상징적인 용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 네.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강압 정치, 폭정, 검찰 독재, 이런 식의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데, 과연 이런 프레임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먹히게 되느냐.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큰 실책을 범하고 있다. 후보도 또 경찰 출신 후보를 냈잖아요. 예. 네. 픽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예. 먹히지 않는다. 그런 게 먹히지 않는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두고 폭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폭폭정이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폭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 폭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이 뭔가 포퓰리스트들이에요. 포퓰리스트들이 폭정으로 기존 정부를 공격을 하는데, 그 포퓰리스트 이 정치 세력을 또 비판할 때 폭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포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하면 이른바 폭정의 자행이 됩니다. 폭정이라는 실제 제목을 가진 책을 읽어보면 전부 다 포퓰리스트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김기현 지도부는 흔들릴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비대위로 갈 거다.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논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걸 또 방어를 하려고 할 거고,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면 큰일 난다. 네. 당장 물러나라. 예. 또 이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총선이 바로 밑에가 아니라 현재의 이재명 대표 체제, 그걸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쪽에 명분이 걸린 네. 그런 선거가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였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태우 후보가 우리 공화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보수우파 단일화인데 뭐 다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뭐 대세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큰 영향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내시겠지만 예. 이건 승부와는 거의 상관없는 후보 단일화인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가 있다. 이래 되면 한쪽은 뭉치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을 주는 것이거든요. 선거는 사실 분위기 싸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현대 선거는 대부분 감성 투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바쁘더라도 투표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반드시 내가 투표장에 가겠다 하는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승부를 좌우하는 선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공화당과의 단일화가 그 도움은 아마 될 겁니다. 지난번엔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의 그 전체 승부에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건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우리 공화당과 단일화했다 하는 것이 이 지지자들에게는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